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약이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약이란 확정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 장래에 교섭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태임을 전제로 해서 단지 계약협상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 이렇게 가계약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할 때 물건을 봤어요.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그렇다고 본 계약을 덜컥 몇천만 원, 몇억, 몇십만 원 이런 계약금을 내서 계약을 하기는 조금 물건을 더 보고 싶기도 하고 다른 물건을 생각도 해봐야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중개사나 이쪽에서는 빨리 돈이라도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교섭에 따라 매매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제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돈을 조금, 계약금보다 조금 돈을 내죠. 그래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 이거를 가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계약을 하면서 주는 돈이 이제 가계약금이죠. 가계약금. 이거는 이제 증거금, 이렇게 포인트 증거금이라고 써놨는데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약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이다. 이제 판례의 서식입니다. 이게 판례. 제가 판례의 내용을 요약해서 가져온 겁니다. 향후 본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돈을 계약금의 일부의 지급에 가름하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할 것을 전제된 돈이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일단은 첫 번째, 가계약금을 준 경우에는 증거금이고 이게 나중에는 계약금의 일부가 된다. 우리가 계약금을 1,000만 원이라고 정했으면 계약금을 1,000만 원이라고 정했고 가계약금을 100만 원 넣었다. 그럼 나중에 900만 원만 되죠? 당연하죠? 1,000만 원 냈으니까. 이렇게 이거를 계약금의 일부로 가름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이 전제됐다. 여기도 중요한 거, 반환이 전제된 돈. 가계약금은 매도인이 몰취하는 것을 전제하는 게 아니라 판례에서는 반환할 것이 전제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이나 임차인한테 유리한 거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때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계약금을 냈어요. 근데 나중에 변심해서 계약을 체결 안 한다고 할 때 임대인은 그냥 몰취하겠다, 임차인은 배액배상, 반대로 썼네요. 자, 여기는 배액배상, 여기는 몰취 당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죠? 계약금에 대해서. 그런데 계약금을 바꿔 말하면 해약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배액배상하고 임차인이 몰취 당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를 이 계약금을 바꾸어 말하면 이 해지권이 유보된 해약금이다.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드려요. 법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민법 565조 제1항에 이렇게 쓰여 있죠. 받은 사람은 배액 배상을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중도금 납부 전에 내가 임대인 입장에서 100만 원을 받았으면 받은 100만 원 돌려주고 여기에 내 돈 100만 원을 더 얹어서 배액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받은 거니까 100만 원을 주더라도 손해보는 거는 100만 원이죠.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포기하고 내가 계약을 한다는 명목으로 계약금 100만 원을 줬는데 이거를 나중에 계약금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돌려받지 못하는 거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민법 565조 제1항에 있는데 이거를 해약금이라고 한다. 근데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런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 가계약금은 어떠냐? 여기에 이제 판례 내용이 있습니다. 약정의 내용, 동기, 경위, 당사자의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2021-24-8312 판결,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가계약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증거금이라고 반환이 전제된 증거금이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아니면 임대인이 몰취하고 이런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돼야 된다 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계약이 성립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가계약금을 주고 받았는데 계약이 성립이 안 됐어요. 이럴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임차인이든 매수인이 돈을 준 거죠. 그럴 때는 부당이득 반환 법리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예스. 됐어요. 이럴 때는 이전에 봤죠? 이전에 이 판례 내용 취지대로 당사자 간에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약정이 있었다. 그러면은 반환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약정이 없었다. 반환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됐는지 안 됐는지, 계약이 중요한 내용이 정해졌거나 그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매매 계약을 할 때 얼마인지, 중도금이나 잔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언제 줄 건지, 임차인과의 권리관계를 승계할 건지, 그러니까 임차인을 내보낼 건지, 임차인 내보내는 게 매도인 책임이냐, 매수인 책임이냐, 명도비는 얼마 줄 거냐, 또 언제 그 부동산을 인도할 거냐, 그다음 대출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거나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정할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그럼 만약 이게 긍정이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된 거죠. 성립된 거고, 이게 부정이 되면 계약 성립 안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가계약금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반환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성립이 됐어요. 계약이 성립됐네? 그러면은 약정이 있느냐? 약정. 아까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느냐? 약정이 없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계약이 성립됐느냐? 성립이 됐다. 안 됐다 하면은 그냥 반환이 분할이득. 성립이 됐다. 성립이 된 걸로 인정된다. 정해져 있거나 중요 내용이 정해져 있거나 그 기준이 있다. 그러면은 가계약금을 두 번째, 이런 경우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었냐 없었냐, 명백한 증거로서 인정이 돼야 반환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증거가 없으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우선이다. 가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계약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감사합니다.